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친숙한 채소, 토마토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토마토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토마토가 사실은 채소가 아니라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토마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제대로 먹는 방법,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또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까지 모든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토마토가 정말 소중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토마토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토마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토마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시는데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정확히는 베리류에 속하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요리에서는 채소로 취급하죠.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토마토는 채소 같은 과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지역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 탐험가들이 유럽으로 가져왔고 처음에는 관상용으로만 기르다가 18세기가 되어서야 식용으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은 우리 식탁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약 7,500여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토마토부터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 흑토마토까지 정말 다양해요. 크기로 분류하면 대형 토마토, 중형 토마토, 소형 토마토로 나뉘고 색깔로는 빨간 토마토, 노란 토마토, 주황 토마토, 보라 토마토, 심지어 검은 토마토까지 있습니다. 토마토 백지당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칼로리는 18kcal로 매우 낮고 수분이 94%를 차지합니다. 탄수화물 3.9g, 단백질 0.9g, 지방 0.2g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토마토의 진짜 가치는 이런 기본 영양소가 아니라 특별한 생리활성 물질에 있습니다. 바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들이죠. 특히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색소 성분으로 토마토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토마토 백지에는 약 2.6mg의 라이코펜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이제 토마토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토마토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만성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이 염증이 바로 각종 질병의 근본 원인이에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몸의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남성의 경우 38%, 여성의 경우 29%나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바로 이런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암 예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립선암의 경우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11% 낮은 발병률을 보였고 특히 조리된 토마토를 먹은 경우에는 19%까지 위험도가 감소했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무려 27%의 위험 감소 효과가 있었어요.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암이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 4위를 차지하는 주요 암이기 때문이죠. 폐암과 유방암에 대해서도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해요. 남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정자 운동성이 부족한 남성 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만이 정자의 활성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남성 갱년기 증상 개선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발견이에요. 눈 건강에 대한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만 명을 2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토마토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황반변성에 걸릴 확률이 35%나 낮았어요.
황반변성은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눈 질환인데 토마토가 이를 예방해주는 거죠. 심혈관 건강에도 토마토는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보다 낮아졌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어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도 향상되어서 전반적인 혈관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토마토가 도움이 됩니다. 영국 리딩 대학교 연구팀이 정상 체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억제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면역력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라이코펜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선크림 역할을 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는 먹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영양가가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토마토를 88도에서 30분간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35%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쉽게 방출되고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C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는 파괴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가열이 중요해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주스 같은 가공식품에서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 껍질을 까서 드시는데 사실 껍질에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의 대부분이 들어있어요. 껍질이 질기다고 생각되시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잘게 썰어서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량 대비 껍질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영양가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요거트나 아보카도 같이 지방이 들어있는 식품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심지어 견과류와 함께 드셔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선택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완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일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덜 익은 푸른 토마토는 피하셔야 해요. 푸른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서 복통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맛과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다만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빨리 무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시되 먹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서 상온에 두셨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첨가물이 없는 순수 토마토 주스를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 중에는 설탕이나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거든요. 토마토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더욱 큰 건강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떤 음식들과 궁합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리브오일과의 조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올리브오일은 그 자체로도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을 자주 함께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시너지 효과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마늘과의 조합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실제로 토마토 소스에 마늘을 넣어서 만든 요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전립선암 발병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세 번째는 양파와의 조합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막는 효과가 배가 되죠. 네 번째는 브로콜리와의 조합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크다고 해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와의 조합입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토마토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두 식품 모두 심혈관 건강에 좋아서 상승 효과를 냅니다. 여섯 번째는 당근과의 조합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눈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보여요. 일곱 번째는 치즈와의 조합입니다. 치즈의 칼슘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즈의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죠. 여덟 번째는 계란과의 조합입니다. 계란의 레시틴 성분이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두 식품의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만나서 근육 건강과 뇌 건강에 좋은 효과를 냅니다. 아홉 번째는 생선과의 조합입니다. 특히 연어나 참치같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열 번째는 견과류와의 조합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가 가진 좋은 지방이 토마토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두 식품 모두 항염 효과가 있어서 시너지를 냅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유나 유제품과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토마토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치즈는 예외인데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소화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오이와의 조합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건 영양학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세 번째는 감자와의 조합입니다. 둘 다 가직과 식물이라서 함께 먹으면 알칼로이드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수 있어요. 특히 감자 싹이 난 부분과 토마토의 푸른 부분에는 솔라닌이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와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토마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과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알코올과 만나면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비염, 아토피,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산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위산을 더 늘려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하루 토마토 3개 이상 드시면 라이코펜 과다로 인해 피부가 노랗게 될 수 있어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토마토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건강식품이지만 그렇다고 토마토만 드시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토마토가 그 역할을 할 때 진정한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토마토는 익혀서 껍질째, 기름과 함께 드시고 올리브오일, 마늘, 양파, 브로콜리 같은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우유, 오이, 감자 같은 상극 음식들은 피하시고 알레르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토마토 하나로 시작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